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말 운이 좋으신 겁니다. 프랜차이즈 설명회장에서 본부장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교직을 떠나 정년퇴직을 하고 3개월이 지난 후 저는 그 호텔 연회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월 매출 3,500만 원, 월 순수익 8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반짝였고 성공 사례 점주들의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이 입지는 정말 놓치면 안 됩니다. 역 1번 출구 앞이에요. 하루 유동인구 8,000명입니다. 그 말에 저는 다음 날 바로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일주일간 아침 저녁으로 서서 세어본 사람들 정말 엄청났습니다. 출근길, 퇴근길, 주말까지 이 정도면 절대 안 망하지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역 뒤편에서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30년 넘게 교직 생활을 마친 한 평범한 교사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빚쟁이가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1세가 된 박정수라고 합니다. 서울 북부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32년간 교직 생활을 했고 교감으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식 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2023년 2월 말이었습니다. 체육관에 모인 전교생 600명의 아이들이 함께 불러준 선생님. 감사합니다. 노래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둘씩 다가와 꽃다발을 건네주고 교감 선생님, 사랑해요 라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동료 교사들은 정수야 이제 좀 쉬어 평생 고생 많았어 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 미선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수고했어요. 이제는 우리 편하게 살아요. 그 말에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교감으로 마지막 3년을 근무하면서 연봉이 세전 약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기본급의 교직수당, 직책수당, 보직수당까지 합치니 매달 통장에 세후 약 5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32년간 한 번도 월급이 밀린 적 없는 안정적인 직장이었습니다. 퇴직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받았고 25년간 조금씩 모아둔 적금 5천만 원까지 합쳐서 통장에는 3억 원이라는 목돈이 찍혔습니다. 평생 월급쟁이로 살면서 한 번에 이렇게 큰 돈을 번 적이 없었습니다. 32년간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이제는 없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상의해서 우선 몇 달은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하기로 했습니다. 3월 초에는 제주도로 4박 5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성산 일출봉도 가고 올레길도 걸으며 정말 오랜만에 여유를 느꼈습니다. 아내는 이런 게 진짜 행복이네요 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30년 넘게 학교 일에 매달려 아내와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못 가본 게 미안했는데 그날만큼은 정말 마음이 편했습니다. 4월에는 딸 서연이와 함께 뮤지컬도 보러 갔습니다. 서연이는 30살이 되었는데 회사 다니느라 바빠서 자주 못 봤습니다. 아빠 퇴직하셨으니까 이제 자주 만나요 라며 좋아하는 딸의 모습에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편하게 쉬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뒷산을 산책하고 점심 먹고 낮잠도 자고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드라마를 보는 일상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 이게 은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5월 중순쯤 되니까 조금씩 무료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아침 7시 30분이면 학교에 출근해서 밤 9시까지 일하던 습관 때문인지 매일 집에만 있으니 손이 근질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프랜차이즈 창업 설명회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니어 창업 성공 사례 월 순수익 800만 원 가능 무료 설명회 참석하세요 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지 하고 넘어가려다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요즘 은퇴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구경이라도 해볼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냥 가볍게 설명회나 한번 들어보자는 생각으로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6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다고 했습니다. 아내에게는 그냥 궁금해서 한번 가볼까 해 구경만 하고 올게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쉬어요라고 말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끌렸습니다. 6월 5일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호텔까지는 지하철로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호텔 2층 연회장에 도착하니 이미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들이었습니다. 다들 저처럼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막 은퇴한 사람들인 것 같았습니다. 자리에 앉으니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이 다가와 명함을 건네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오늘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어떤 업종에 관심 있으세요? 저는 그냥 구경차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그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오늘 들으시면 분명 도움되실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후 2시 정각에 설명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 화려한 영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부장이라는 40대 중반의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헤어스타일도 깔끔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새로운 기회 앞에 서 계십니다. 본부장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스크린에는 성공한 점주들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들, 깨끗한 매장 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 우리 프랜차이즈는 지난 5년간 전국 320개 매장을 오픈했고 평균 투자 회수 기간은 2년입니다. 특히 역세권 입지의 경우 1년 6개월 만에 투자금을 회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본부장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수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사시사철 수요가 있고 원가율도 낮아서 마진이 정말 좋습니다. 우리 본사 시스템을 따라 하시면 요리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도 3일 교육만으로 바로 운영 가능합니다. 스크린에는 월 매출과 순수익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평균 월 매출 3,500만 원, 원가율 28%, 인건비 20%, 월세 및 관리비 15%를 제하면 월 순수익이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 나온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퇴 후 매달 800만 원씩 벌 수 있다면 노후 걱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속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교감으로 일할 때 세후 월급이 500만 원 정도였는데 국수집 하나로 800만 원을 벌 수 있다니 연금 320만 원까지 합치면 월 1120만 원입니다. 현역 시절보다 더 많은 수입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괜찮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부장은 성공 사례를 하나씩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62세에 퇴직하시고 우리 프랜차이즈를 시작하셨는데 현재 2년째 운영 중이시고 월 평균 850만 원의 순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스크린에는 환하게 웃는 60대 남성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매장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깔끔한 인테리어와 손님들로 가득 찬 실내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지만 본사 시스템을 믿고 따라했더니 지금은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아내랑 둘이서 운영하는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고 주일에는 쉽니다. 교직 생활할 때보다 훨씬 수입도 좋고 시간도 자유롭습니다. 라는 인터뷰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걸 보니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교감으로 32년 일했으니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개별 상담 시간이 되었습니다. 본사 직원들이 각 테이블로 찾아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도 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오늘 설명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투자금이 얼마나 드나요? 입지에 따라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보증금과 권리금 포함해서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입니다. 인테리어와 초기 재료비, 집기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생각보다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통장에는 퇴직금과 적금 합쳐 3억 원이 있었으니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괜찮으신 매물이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마침 정말 좋은 자리가 나왔습니다. 북부 지역 지하철역 1번 출구 바로 앞입니다. 유동 인구가 하루 평균 8,000명 정도 되는 최고의 입지입니다. 화면에는 역 앞 상가 건물 사진이 나왔습니다. 1층 길모퉁이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는 원래 커피 전문점이었는데 사장님이 다른 사업을 하시려고 급하게 내놓으신 겁니다. 권리금 7천만 원인데 정말 저렴한 가격입니다. 이 입지에서 이 가격은 다시 나오기 힘듭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현장을 보고 싶은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에 함께 가실까요? 시간 되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일요일 오전 10시에 그 직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월 8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합쳐서 320만 원. 거기에 국수집에서 800만 원 벌면 월 1120만 원입니다. 교감으로 일할 때 세후로 받던 500만 원보다 2배 이상 많은 돈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서연이 결혼 자금도 충분히 마련해 줄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설명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설명회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국수 프랜차이즈인데 월 순수익이 800만 원 정도 나온대.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여보, 우리 나이에 무슨 장사를 해요? 편하게 연금 받으면서 사는 게 좋지 않아요? 아니야. 그냥 한번 알아만 보는 거야. 내일 현장 보러 가기로 했어. 아내는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계산을 했습니다. 투자금 2억 원, 월 순수익 800만 원이면 25개월이면 투자금 회수. 그러니까 2년 정도면 본전을 뽑고 그 다음부터는 순수익입니다. 65세까지 5년 정도 운영하면 순수익만 4억 원 가까이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노후 걱정 없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2년간 아이들만 가르치다가 정년 퇴직한 제가 이제는 사업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물론 불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장사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프랜차이즈라면 본사에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준다고 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오전 10시 약속 장소에서 본사 직원을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는데 차를 몰고 현장으로 안내했습니다. 20분쯤 지나 도착한 곳은 제가 사는 동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하철역 앞이었습니다. 역 1번 출구에서 불과 30m 떨어진 상가 건물 1층 코너 자리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정말 최고의 입지입니다. 역에서 나오면 바로 보이는 자리거든요. 직원의 말대로 위치는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일요일 오전인데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역에서 나왔다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일주일 정도 이 자리를 관찰해 보고 싶은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충분히 보시고 결정하세요. 다만 이 매물은 다른 분들도 관심이 많아서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원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에는 은근한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32년간 교사로 일하며 신중함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다음 주 한 주간 저는 매일 그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월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출근 시간대를 관찰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인파였습니다. 손에 카운터를 들고 세어보니 2시간 동안 약 3,000명이 역을 이용했습니다. 화요일에는 점심시간인 12시부터 2시까지 관찰했습니다. 근처 직장인들이 점심 먹으러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역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수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퇴근 시간대도 확인했습니다. 목요일에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산한 시간대도 체크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약속이 있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토요일 주말에는 쇼핑객들이 많았습니다. 일주일간 관찰한 결과 하루 평균 유동인구가 정말 8,000명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 입지면 정말 안 망하겠는데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역 뒤편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낡은 건물들이 보였는데 혹시 재개발 계획이 있나 궁금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일찍 구청 도시계획과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이 지역 재개발 계획이 있나요? 지도를 펼쳐 보이며 물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여기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는데 아직 착공 시기는 미정입니다. 조합 설립도 안 된 상태라 빨라도 3년에서 5년은 걸릴 겁니다. 그럼 당분간은 공사 같은 건 없겠네요. 네, 최소 2년에서 3년은 아무 문제 없으실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2년이면 투자금을 회수하고도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바로 본사 직원에게 연락했습니다. 계약 진행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기뻐하며 다음 날 본사로 오라고 했습니다. 화요일 오전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에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본부장이 직접 나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교감 선생님, 환영합니다. 정말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하는데 총 투자금은 1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권리금 7천만 원, 보증금 5천만 원, 인테리어 및 집기 5천만 원, 초기 재료비 및 운영자금 2천만 원이었습니다. 월세는 얼마나 되나요? 450만 원입니다. 관리비 포함입니다. 생각보다 비쌌지만 입지를 생각하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어떻게 되나요? 아르바이트생 2명 고용하시면 월 4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선생님이랑 사모님이 주방과 홀을 나눠서 하시고 바쁜 시간대만 아르바이트생 쓰시면 됩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월 매출 3,500만 원 기준으로 원가 980만 원, 인건비 400만 원, 월세 450만 원, 기타 경비 200만 원을 빼면 순수익이 1,470만 원이었는데 본사에서 말한 800만 원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계산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 선생님, 처음 3개월은 매출이 좀 적을 수 있어서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안정화되면 월 매출 4천만 원도 가능합니다. 그럼 순수익 2천만 원도 나올 수 있어요. 그 말에 다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월 4천만 원이면 정말 괜찮은 수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금 1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나머지 1억 8천만 원은 2주 후 잔금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계약했어. 2주 후면 우리 가게가 오픈해.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우리 장사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괜찮아. 본사에서 다 교육해 준대. 3일 교육받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 아내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제 결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2주 후 잔금 1억 8천만 원을 송금하고 가게 열쇠를 받았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1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본사에서 3일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국수 삶는 법, 육수 만드는 법, 토핑 준비하는 법, 주문 받는 법, 포스기 사용법까지 빠르게 배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2주간 진행되었고 깔끔한 현대식 인테리어가 완성되었습니다. 드디어 2023년 9월 15일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콩국수 여름 시즌에 맞춰 들어가려 했는데 조금 늦어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픈 전날 밤 설레고 긴장되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내일 손님이 많이 올까요? 당연하지, 역 바로 앞인데. 걱정 마. 다음 날 아침 6시에 일어나 가게로 향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 모든 준비를 마치고 10시 정각에 문을 열었습니다. 본사에서 직원 2명이 나와서 첫날 오픈을 도와주었습니다. 오픈 기념 현수막도 걸고 전단지도 나눠줬습니다. 오늘 오픈 기념 모든 메뉴 30% 할인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첫 손님은 오전 10시 20분쯤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2분이었습니다. 어머, 여기 새로 생겼네. 국수집이야. 오픈 행사한데 한번 먹어볼까? 긴장된 마음으로 주문을 받았습니다. 비빔국수 2개요. 첫 주문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국수를 삶고 양념장을 넣어 비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손님들이 한 입 먹고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맛있는데?
가격도 저렴하네. 그 말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30분 후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인 12시가 되자 테이블이 모두 찼습니다. 대기 손님까지 생겼습니다. 오후 2시쯤 잠깐 한산해졌다가 저녁 6시부터 다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하루 매출이 180만 원이었습니다. 할인 행사를 했는데도 이 정도면 괜찮은 숫자였습니다. 본사 직원이 축하한다며 격려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잘하시네요. 첫날 180만 원이면 대박입니다. 둘째 날은 150만 원, 셋째 날은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평균 하루 16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한 달이면 4,800만 원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2주차부터는 할인 행사가 끝났는데도 매출이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소문이 나서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여기 국수 진짜 맛있어요. 가격도 착하고 양도 푸짐해요. 손님들이 남긴 리뷰가 인터넷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9월 한 달 매출을 정산해 봤습니다. 총 매출 4,200만 원이었습니다. 원가 1,180만 원, 인건비, 아르바이트생 급여 300만 원, 월세 450만 원, 재료비 및 기타 경비 200만 원을 빼니 순수익이 2,070만 원이었습니다. 본사에서 예상했던 800만 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여보 봐. 첫 달에 2천만 원 벌었어. 아내에게 통장을 보여주며 기뻐했습니다. 아내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정말 대단해요. 제가 걱정했는데 당신이 옳았어요. 그 말에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10월 매출은 더 좋았습니다. 총 4,600만 원이 나왔고 순수익은 2,3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속도면 1년 안에 투자금 회수하겠는데 계산을 해보니 정말 가능해 보였습니다. 11월 한 달도 매출이 좋았습니다. 가을이 되니 따뜻한 국물 국수를 찾는 손님이 더 많아졌습니다. 총 매출 4,800만 원에 순수익 2,400만 원이었습니다. 3개월간 총 순수익이 6,770만 원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매일 아침 9시에 가게에 나와 밤 10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일요일만 쉬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딸 서연이도 가게에 놀러와서 국수를 먹었습니다. 아빠 진짜 맛있어요. 대박 나실 것 같아요. 딸의 칭찬에 뿌듯했습니다. 손님 중에는 제 제자의 부모님도 있었습니다. 교감 선생님, 여기서 국수집 하세요. 대단하세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3개월이 흘러갔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거웠습니다. 퇴직 후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어느 날 아침 가게로 출근하는데 역 뒤편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포클레인이 낡은 건물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저기 공사 시작했네.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구청에서 2년에서 3년은 걸린다고 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역 뒤편 재개발 구역에 높은 공사 펜스가 쳐지고 본격적인 철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기존 도로가 막히면서 임시 우회도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12월 첫째 주 월요일 아침 출근하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역 앞 사람이 적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에도 손님이 평소의 절반밖에 안 왔습니다. 무슨 일이지? 불안한 마음에 밖으로 나가 봤습니다. 역 뒤편 출구 쪽으로 가보니 임시 우회도로가 생긴 게 보였습니다. 재개발 공사 때문에 기존 2번, 3번 출구 쪽 도로가 막히면서 사람들이 우회도로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회도로가 우리 가게 반대편으로 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동 동선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날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평소 160만 원에서 60만 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혹시 오늘만 그런가 싶었지만 화요일도 110만 원, 수요일도 90만 원이었습니다. 일주일 평균 하루 100만 원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한 달이면 3천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원가 840만 원, 인건비 400만 원, 월세 450만 원, 기타 경비 200만 원을 빼면 순수익이 1110만 원입니다.
4,800만 원 매출대와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입니다. 12월 한 달 내내 매출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총 매출 3,100만 원에 순수익 1,000만 원이었습니다. 아내와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러다간 망하겠어요. 재개발 공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아내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 공사가 끝나면 다시 좋아질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본사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본부장님, 재개발 공사 때문에 유동 동선이 바뀌어서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부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일시적인 현상일 겁니다. 공사가 끝나면 분명 회복됩니다. 조금만 버텨보세요. 버티라고요? 월세만 450만 원인데요. 지금 운영자금은 얼마나 있으세요? 1억 1천만 원 있습니다. 그 정도면 1년은 버틸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2024년 1월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공사 규모가 커지면서 먼지와 소음이 심해졌습니다. 손님들이 이 동네 공사 때문에 너무 시끄럽다며 불편해했습니다. 매출은 2,800만 원으로 더 떨어졌고 순수익은 600만 원이었습니다. 2월에는 2,500만 원, 3월에는 2,300만 원으로 계속 떨어졌습니다. 6개월간 순수익을 다 합쳐도 4,100만 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통장에 있던 1억 1천만 원이 7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한숨만 쉬었고 저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2024년 4월 어느 날 구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개발 공사가 언제쯤 끝나나요? 담당자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거기요, 전체 공사 완료까지는 최소 3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철거 단계라 1년 정도 더 걸리고 그 다음 착공하면 2년은 더 걸릴 겁니다. 3년이요? 내 재개발 사업이 생각보다 규모가 커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년을 이 상태로 버틸 수는 없었습니다. 5월 매출은 2,100만 원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손님이 하루 평균 30명도 안 왔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테이블 절반이 비어 있었습니다. 원가와 인건비, 월세를 빼니 200만 원 적자였습니다. 처음으로 순수익이 마이너스가 된 것입니다. 아내와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요? 이달에 200만 원 적자예요.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해야겠어. 우리 둘이서 해보자. 그렇게 아르바이트생 2명을 내보냈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6월부터는 아내와 둘이서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하루 13시간씩 일했지만 매출은 2천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인건비가 줄어서 적자는 면했지만 순수익은 4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몸은 점점 지쳐갔고 아내는 무릎이 아프다며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7월 매출은 1,800만 원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다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월 200만 원씩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잔액은 5천만 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8월 어느 날 저녁 문득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속도라면 1년 후면 통장이 바닥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빚을 져야 할 것 같았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2년간 교사로 성실하게 살았는데 62살의 빚쟁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가게 정리하는 게 어떨까? 아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그래야 할까요? 지금 정리하면 권리금은 못 받고 보증금만 겨우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더 잃기 전에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9월 초 부동산에 매물을 내놨습니다. 권리금은 포기하고 보증금 5천만 원만 받고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재개발 공사 중인 지역이라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팔기 어렵습니다. 재개발 끝나려면 3년은 걸린다는데 누가 이 자리를 사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계속 운영하시다가 손해보고 나가시는 수밖에요. 아니면 집주인한테 보증금 일부 포기하고 계약 해지하시든지. 그 말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10월에도 매출은 1,500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월 300만 원씩 적자가 쌓여갔습니다. 통장 잔액은 3천만 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딸 서연이가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아빠, 제가 돈 좀 도와드릴까요? 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아빠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2년간 모은 퇴직금이 1년 만에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11월 어느 날 은행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62살 무직자에게 나올 수 있는 대출은 신용대출 5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금리는 연 7%였습니다. 2024년 12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집주인을 찾아가 사정을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 가게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집주인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계약 기간이 아직 1년 반이나 남았는데요. 중도 해지하시면 보증금에서 위약금 차감해야 합니다. 얼마나 되나요? 보증금의 30%니까 1,500만 원입니다. 그럼 3,500만 원만 돌려받는다는 말인가요? 네, 죄송합니다만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권리금 7천만 원은 이미 날린 것이고 보증금도 1,500만 원을 떼이니 총 8,500만 원을 날리는 겁니다. 인테리어 비용 5천만 원까지 합치면 1억 3,500만 원을 손해본 것입니다. 투자금 1억 9천만 원 중에서 3,500만 원만 건지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5년 1월 15일 드디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1년 4개월 만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내와 함께 텅 빈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깨끗했던 테이블과 의자들, 새 것이었던 주방 기구들 모두 집주인 것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돈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퇴직금 2억 5천만 원과 적금 5천만 원. 총 3억 원 중에서 2억 8천만 원을 잃은 것입니다. 게다가 생활비로 쓴 돈까지 합치면 거의 3억 원을 날린 겁니다. 아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32년간 성실하게 살았는데 1년 4개월 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며칠 후 딸 서연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딸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미안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다시 일하면 돼. 2월부터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62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는 나이가 많다고 거절당했고 경비 일은 경쟁이 너무 치열했습니다. 한 달을 찾아다녔지만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3월 초 택시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이종 보통 면허는 있었지만 택시 경력이 없어서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일주일간 교육을 받고 4월부터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회사 소속 기사라 하루 12시간 일하면 일당 12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 달 25일 일하면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택시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손님 태우고 점심 먹고 오후에도 계속 운전했습니다. 저녁 6시쯤 되면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결렸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밤 대리운전 앱을 깔았습니다. 택시 일 끝나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대리 한 건에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하루 3건 정도 하면 7만 원 정도 더 벌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면 200만 원 추가 수입이었습니다. 5월 어느 날 밤 대리운전 콜을 받고 갔습니다. 손님이 차에 타더니 말했습니다. 기사님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미러로 손님을 보는데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잠시 후 손님이 물었습니다. 혹시 박정수 선생님 아니세요? 제 제자 아버지였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그 순간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셨는데 대리운전을 하세요. 네, 퇴직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손님이 내리며 팁으로 5만 원을 더 줬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세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32년간 교단에 섰던 제가 62살의 제자 아버지 앞에서 대리기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2025년 7월 택시와 대리운전으로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320만 원까지 합치면 820만 원이었습니다. 교감으로 일할 때 세후 500만 원보다는 많았지만 하루 16시간씩 일해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몸은 점점 망가져 갔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와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쉬셔야 해요.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아내도 파트타임으로 마트 계산대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와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미안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잘못 판단해서 우리 노후 자금을 다 날렸어. 아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자책해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우리 앞으로만 보고 살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9월 어느 날 대학 동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수야, 오랜만이다. 한번 만나자.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동기를 만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 요즘 뭐해? 아, 택시 운전 좀 하고 있어. 동기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수야, 너 교감까지 했는데 택시 운전을 해. 응, 먹고 살아야지. 무슨 일 있었어? 사업 좀 하다가 망했어. 그 말에 동기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힘들지? 뭐 괜찮아? 건강하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정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헤어지며 동기가 말했습니다. 정수야,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괜찮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10시 밤 혼자 노트를 펼쳐 들고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첫째, 일주일 관찰만으로 입지를 판단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최소 3개월은 관찰했어야 했습니다. 둘째, 재개발 계획을 구청에만 물어보고 안심한 것이 실수였습니다. 조합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공사 일정을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셋째, 프랜차이즈 본사 말만 믿고 계약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기존 점주들을 직접 만나 실제 매출을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넷째, 투자금 전액을 쏟아부은 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절반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안전자금으로 남겨뒀어야 했습니다. 다섯째, 고정비가 너무 높은 업종을 선택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월세 450만 원은 매출이 줄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여섯째, 손님이 줄기 시작했을 때 빨리 정리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6개월 더 버티느라 2억 원을 더 잃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욕심과 안일함 때문이었습니다. 역세권이라는 말에 현혹되었고 월 800만 원이라는 숫자에 눈이 멀었습니다. 32년 교사 생활의 신중함은 어디 갔는지 1년 4개월 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2025년 10월 지금 저는 63살입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택시를 몰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합니다. 힘들지만 살아야 합니다. 아내도 마트에서 일하며 함께 버티고 있습니다. 딸 서연이는 가끔 용돈을 보내주지만 받지 않습니다. 제 잘못으로 노후 자금을 날렸는데 딸한테까지 손 벌릴 수는 없습니다. 통장에는 2천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3억 원이 2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퇴직 후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절대로 퇴직금 전액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최대 3분의 1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안전자금으로 남겨 두십시오. 둘째, 최소 3개월 이상 입지를 관찰하십시오. 일주일 관찰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계절별, 요일별, 시간대별로 세밀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셋째, 구청뿐만 아니라 조합, 사무실, 건설사, 시공사까지 찾아가 재개발 일정을 확인하십시오. 예상보다 빨리 시작될 수 있습니다. 넷째, 프랜차이즈 본사 말만 믿지 마십시오. 기존 점주 최소 10명 이상을 직접 만나 실제 매출과 순수익을 확인하십시오. 본사가 제시하는 숫자는 최상의 경우일 뿐입니다. 다섯째, 고정비가 낮은 업종을 선택하십시오.
월세 450만 원은 매출이 절반으로 줄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섯째,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정리할 용기를 가지십시오. 버티다 보면 좋아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는 더 큰 손실을 부릅니다. 일곱째,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십시오. 배우자가 걱정한다면 그 걱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택시 안에서 해가 뜨는 것을 봅니다. 새벽 4시 어둠 속을 달리다가 5시쯤 되면 동쪽 하늘이 밝아옵니다. 그 순간이 제게는 위로가 됩니다. 아직 하루가 남아 있구나. 오늘도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3억 원을 잃었지만 건강은 남아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몸이 있습니다. 옆에서 함께 버텨주는 아내가 있습니다. 걱정해주는 딸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퇴직 후 창업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황금 입지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프랜차이즈 본사의 화려한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일주일 관찰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퇴직금 전액을 투자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저는 32년간 성실하게 살았지만 1년 4개월 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은 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프랜차이즈 설명회가 열리고 있을 겁니다. 화려한 숫자와 성공 사례가 여러분을 유혹할 겁니다. 하지만 제발 신중하십시오. 그것이 제가 3억 원을 잃고 배운 가장 값비싼 교훈입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